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TGIF, Thank God It's Friday 입니다. 자, 댓글 먼저 좀 빠르게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꿀맛 같은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선물 매매 손실 관련하여서 댓글 남긴 사람인데 그저 그동안 운이 좋았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 기간이 오래되었기에 강한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이 저를 큰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되게 오랜 기간 14년 동안 수익을 내셨다가 올해 30% 정도 손실이라고 하셨으니까 되게 고수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설레이는 배국님이 적어 놓으셨지만 14년이나 문제 없었다는 것은 단지 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 하다 보면 그죠? 이번에 그런 큰 손실은 아니지만 워낙 그동안에 이제 완벽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성공 확률이 계속 높은 걸 찾아가고 그 확률 배팅을 하다 보면 항상 또 이 테일 리스크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정규 분포상에 이 시그마 2나 시그마 3가 시그마 2가 95%, 시그마 3가 한 99 되니까 그 발생하기 힘든 1%에서 한 5% 거기에 딱 걸려들었을 때 얼마나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느냐. 투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확률 배팅을 하고 근데 그 확률이 안 맞았을 때에 내가 얼마나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자금 관리를 하는가. 윤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요즘 3.3 캠퍼스에서 강의해 주시는데 잘 듣고 있다 라고 하셨고 서두른다고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정도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 말씀 하시면 이미 고수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 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투자를 망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다 욕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공포. 요 두 개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투자를 망치는 제일 중요한 마음은 서두르는 이 조급한 마음이라고 해요. 나의 조급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신 것 같아서 이미 고수의 반열에 올라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언제나 늘상 항상 웜의 신박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지금이지 나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Right now, 그죠? 지금 해야 됩니다. 숙면, 잠이 보약입니다. 열정 때문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채밀턴 화이팅! 이라고 또 하하오님께서 외쳐주셨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저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게 잘 보고 배우며 돈 벌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댓글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전무님이 민폐가 아니라 저희가 민폐가 될까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다 찍고 나서도 다 60분 넘어가고 이러면 참 좀 너무 민폐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매일 마음은 정말 50분 안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이 50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50분 안에 끊어야 되는데 50분 끝나고 이제 화장실도 가고 좀 쉬어야 되는데 뭐 1시간 10분 그저께처럼 찍으면 엄청난 민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턴 생활 6일차 아직은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시간이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우리 오우석도로형 요즘 아주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우석이 얘기를 저희 신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대학생 자녀들 뭐 인턴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 오대리가 엄청 이렇게 막 우리 박성구 매니저는 정말 그 전투적으로 해요. 막 완전히 너 방산? 그래 내가 방산 지금 상황 어떤지 이 리포트 다 읽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조선? 또 증권? 테슬라? 네.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는데 우석이는 보면 뭐 하고 있지? 근데 뭐 하고는 있어요 보면 하고 있고 또 아침에 일찍 또 오긴 하지만 또 5시 되면 또 퇴근도 하고 어느 정도 워라밸도 즐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오대리가 지금 보면 저희 회사 모델 포트폴리오 지금 1등이에요. 1등. 근데 올해만 1등이 아니라 3년 전부터 보면 실력이 쭉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오대리가 정확하게 저는 이 컨시스턴시 꾸준함의 승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국내 시장 리뷰 아침마다 발표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하시면서 제가 이 적자생존 노트도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게 리뷰하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안 했다 내가 정리를 하냐 그거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일기 쓰는 거 어려웠듯이. 근데 매일 아침 발표를 위해서 오늘 시장 정리하고 이 중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리포트 그 2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리포트 다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오대리가 2020년 겨울쯤에 아마 저희 회사에 가을 겨울쯤에 저희 회사 인피니티 때 인턴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4년 반인데 여기 와서 국내 시장 리뷰를 저렇게 3년에서 4년 가까이 매일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가 트인 거예요. 우리가 영업일수가 365일 중에 한 220, 30일 된다고 치고 그러니까 230일 동안에 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죠? 하루에 시장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5시간 될 거예요. 그죠? 5시간. 그러면 1년에 5시간 곱하기 200일만 하더라도 1000시간이잖아요. 1000시간. 그죠? 주말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1만 시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 번에 인턴십에 올라오는 그 많은 자료 내가 다 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걸 매일같이 다 보시려면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우리 모닝 브리프까지 다. 그렇게 하면 우리 우석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구도 마찬가지고. 나도 과연 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모닝브리프나 몸의 신방 못 보고 넘길 때가 있어서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는데 여기만 오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유가 좋은 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가 다른 것은 몰라도 관상을 자주 잘 보는 편이라 전무님은 자신보다는 투자가들 먼저 생각하는 헌신이 지금의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투자 자문사를 통틀어서 도인이 되실 겁니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요즘은 뭐 이상한 거 범죄 뭐 이런 거 많이 다루는데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였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도인들 전국의 도인들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계룡산에 한 도인을 찾아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도 길고 막 묻고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긴 했어도 제가 봤을 땐 그때 한 50 초중반이지 않았을까. 도인이라서 훨씬 더 젊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돌을 닦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나처럼 이렇게 계룡산 이런 데 오지 말라고. 세상사가 다 굉장히 고되지 않냐고. 계룡산 와서 그렇게 힘들게 수련을 해봤더니 세상사가 훨씬 더 고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 자체가 고된데 거기서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다 극복하는 과정이 다 도인이 되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거 본 지는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상사가 원래 힘든 거다. 법륜스님의 증문적설인가요? 그거 보다 보면 별의별 고민거리 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보면 배우자와의 문제, 아이와의 문제, 뭐 시부모 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든 세상사가 원래 다 그런 건데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똑같구나. 다 똑같은데 어떻게 내가 퍼셉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는가. 서울대 최 교수님 말씀처럼 세상사 일체유심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무님은 모든 분야에서 척척박사인 것 같아요. 저 아닙니다. 제가 요 주식 분야랑 요 좀 이 마음 다스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지. 다른 거 굉장히 무식한 되게 많습니다. 순딩 아빠님이 5년 형님이신데 닮아가고 싶습니다. 좋은 어른으로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아이라이드란 말이 이게 뭔 말이지 했는데 미국에서 아이들 차로 학교나 어디에 데려다 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 라이드 해줬다. 이런 얘기였었군요. 헬렌 킴님,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우리 헬렌 킴님이 얘기해 주셨군요. 다음에 형편되면 할게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한다는 말씀 크게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댓글 질문에 매번 친절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 보면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선생님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선생님 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 보면 얼마나 꿈이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가식으로 살아가는데 애들 보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도 아버지 모임에 가면 저 애들 관리하는 그래서 지금 그때 어릴 때부터 같이 뭐 캠프나 이런 데서 시간을 보냈던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이 자녀들하고 지금도 친한데요. 저는 만약에 한다면 진짜 초등학교
초등학교 금융교사? 저는 그런 것도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RS라는 거 잘 배웠습니다. 그런 꼼수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지수 조정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하반기 주도주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네요. 언제나 시장이 가장 빠르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조정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최상문이, 왕이사님, 박준문이 슈트 입으시고 모닝 브리프 하셔서 분주하실 날인 것 같았습니다. 네, 어제 최상무도 새벽부터 항상 출근하지만 어제 아침에는 또 한경화우 또 새벽 방송에 화상 연결해서 또 했더라고요. 이달 학습, 다달 학습은 안 푸셨나요? 표준전과 동화전과 했고 이달의 학습, 다달 학습 그거 기억이 날똥말똥 하는데 어릴 때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최근에 전무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세익스피어 지표를 알려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부터 예측하신 강력한 상승장이기 때문 아닐까요? 하락장에서 세익스피어 지표를 사용해서 매매를 계속하면 손실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승장에 수익 많이 내라는 큰 뜻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야, 공감 능력 짱이신데요. 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대부분이 이 강세장에서 밑에서 오히려 사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동안에 이 볼린저 밴드가 그동안의 기간에 여기면 막히고 떨어지면 여기는 사고 이제 박스 매매하는 이 박스권에 통계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실제로는 그죠? 이 강세장이 시작되면 이 볼린저 밴드 돌파하는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강세장 4천, 5천 가는 장에 맞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의미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신우영님께서 주간 단위로 또 볼린저 밴드 돌파하는 종목 매주 월요일마다 모닝 브리프에 또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220만 원? 22만 원까지 가면 뒤도 안 보고 털겠습니다. 4월 초에 추매해서 평단 103불입니다. 22만 원 오면 더 가도 여름 끝나고 가짜 조정장 8월 끝나고 오겠습니다. 저는 주린이라 이만큼만 먹고 또 조정 올 때 오겠습니다. 세익님이랑 그 폭락장에도 눈 찔끔 감고 매수하던 4월 진짜 제 마음 알아준 분은 세익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무시하던 제 자신을 반성하는 한 해였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손도 못 댔다는 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입 좀 막아주세요. 아이디가 그러시네요. 9월 시진핑 주석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셨네요. 저는 중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반복 정치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지난 4월 떨어질 때 남편 계좌로 주식을 사줬는데 수익이 나면 자기가 잘한 거고 손실이 나면 저가 잘못했다 하고 참다 화가 나서 싸웠어요. 했더니 댓글로 미투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중앙일보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지원 교수님의 마음 상담소 있나 봤더니 없길래 제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글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생산성 말씀하시니 최근에 현대차 징계 내용 봤는데 두 사람 일을 한 사람 쉬고 한 사람 일하다가 걸려서 징계받은 내용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군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모 대기업 생산직에 잠깐 근무했는데 혼자 해도 되는 일 둘이 하고 고의로 잔업으로 돌려서 추가 근무 수당 받고 개탄할 일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전문의 시간만 괜찮으시다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워메 심박도 인턴십 어서 어플로 올려주세요. 그 모닝 브리프, 퇴근길 브리핑, 예, 퇴근길 브리핑에 워메 심박 이 요약본이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신기한 차트 분석 같이 뒷붙여서 나오죠. 생산성 말씀하시니 몇 년 전 현장에 와이파이 끊는다고 파업한다던 노조가 생각나네요. 유유하셨고요. 오늘도 중요 기사들의 책 한 권 후딱 지나갔습니다. 전환사채니 교환사채니 이런 기사들의 이유도 모르고 주가 하락한 적이 많습니다. 세상에나 분명히 대출인데 대출인 듯 대출 아닌 그런 대출도 있었네요. 시간 줄이시면 앙돼요. 네. 금일 수익 실현 3회차 했는데 아직도 반도 정리 못했습니다. 네, 천천히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고 생각보다 더 뭐 높이 올라가니까요. 천천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댓글 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결석 없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꾸준히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꾸준히 듣다 보면 이 투자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네, 그 큰 이제 밑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실 겁니다. 7월부터 랩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KB증권 랩 서비스 외에 새로운 증권사에서도 시작한다는 의미인가요? 지난주 KB증권에서 랩 서비스 가입했는데 네, KB가 그동안에 저희랑 한 1년 동안 계속 했고요. 이제 한투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삼성증권 네, 또 있는데 신한금융투자 네, 거기서도 아마 7월 달부터 쭉 랩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억 모아서 채슬리에 맡기고 좀 편하고 싶은데 이억 모기가 힘이 듭니다. 네, 그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방금 랩 있잖아요. 한투, 신한금투, 삼성 전부 다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고 KB는 3천일 겁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2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랩으로 불리셔서 나중에 오시면 됩니다. 신차 분석에서 주봉을 보고 판단을 하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빠지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동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동매매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전문의만의 내동매매 극복 방안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거든요. 최근에도 그렇고 좋게 보는 주식이 안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랬을 때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내용을 모르고 그냥 시세 흐름만 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트레이딩의 그 성공 원칙과 법칙대로 하셔야 되고 행복한 투자를 하려면 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게 피곤해요. 네, 제가 2년 전에 2차전지 질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고평가 영역에서는 내가 정말 트레이딩의 고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딱 꺾였다고 싶을 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의 고수가 아니면 그 비싼 주식을 막 사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시죠?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질 때 더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트레이딩 고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왜 샀느냐? 밸류에이션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120만 원, 90만 원 이게 고점 대비 150에서 120 가고 90 갔다고 싸 보이는데 실제 밸류에이션에 보면 10만 원도 비싼 주식인데
그 밸류에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트레이딩도 안 되고 밸류에이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트레이딩과 밸류에이션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보면 저는 대충 다 알잖아요. 보면 저 사람이 기본적 분석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 능력이 있는지 이 두 개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마이너스 70% 주식으로 버는 듯 했다가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이 추세가 생기거나 막 거품으로 막 들어가는 단계에서 돈을 버는 것 같거든요. 근데 트레이딩 능력도 없어요. 거기다 밸류에이션도 안 돼요. 그럼 필패입니다. 필패.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두 가지 트레이딩 능력과 밸류에이션 능력,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 나는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는가.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다.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다. 기본적 분석이 되면 설사 기술적 분석이 안 돼도 싼 영역에서 사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기다리면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내동매매 대부분의 분들이 95%는 다 내동매매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 사실 기본적 분석, 트레이딩 능력, 밸류에이션 능력 사실 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추어 투자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만 왜 그래가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가 운동선수랑 딱 비교하면 돼요. 손흥민 선수 축구 그 엄청난 그 피지컬 엄청나게 훈련하잖아요. 웨이트하고 기본기 그 다음에 그 콘 세워놓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끼리 숏게임 연습하고 엄청난 또 테크닉 연습하거든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려면 프로의 영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기본적인 훈련, 기술적인 훈련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하면 할수록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주식이 다이소급입니다. 7월점 현금 조금 마련하라는 전문의 말씀대로 하려니 뭘 팔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런 질문들이 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정말 우리 채슬리 인턴십은 그 다른 거 그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또 자화자찬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피곤해 보이시군요. 어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좀 피곤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도 새벽 1시에 퇴근했습니다. 비타민C는 피로에도 좋지만 몸의 염증도 저하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각종 야채와 과일을 드시더라도 비타민C 영양제 강추합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 다시 이 비타민C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아침에 신선한 과일을 먹는데요. 그것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비타민C 같이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 많아서 제가 또 댓글을 읽으면서 좀 어쩔 수 없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쇼츠로도 아마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태시대 재산 리모델링 월수입 적은 50대 은퇴자 부동산 처분해서 채권 펀드 가입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김모 씨는 1년 전 퇴직 후 수입이 끊겼다. 20년간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했는데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현재 수입은 부산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100만 원이 전부인데 필요한 자금은 예적금 계좌에서 불규칙하게 끌어다 쓰고 있고 의대에 재학 중인 자녀 학비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자산을 지키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방법이 절실하다.
김 씨는 총 27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70% 이상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고 향후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부동산 재구성, 연금 수령 전략 등을 아우른 종합적인 재무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 이분의 자산 상태가 나오네요. 총 27억이고 송파구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 부산 상가 월 100만 원 나오는 상가가 5억 정도 하군요. 포동에 오피스텔도 있고 예금 5천, 주식은 4억 쭉 돼 있고 부채가 없네요. 그래서 순자산만 27억 8천입니다. 네, 거기다가 자녀가 의대 다니고 계신다고요? 네, 더 이상 뭐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자산 28억이 있으시고. 네. 밑에 이런저런 얘기를 써놨는데 관리 어려운 상가 매각해서 오피스텔 재투자를 부산 상가가 시세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연 2%대로 낮고 그죠? 12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죠? 현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서 관리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제가 생각해도 상가 위험합니다. 네, 지금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한번 쭉 걸어가 보세요. 그 복잡해야 되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상가들이 텅텅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매각 자금으로는 서울 근처 뭐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하자. 마포, 서대문, 종로, 중구 등은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임대 수요가 높고 월 100만 원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5억짜리 팔아서 3억으로 비슷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군요. 준공 5년 이내의 오피스텔이 특히 선호된다. 네, 오피스텔은 10년, 15년 되잖아요. 옆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되게 낡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또 재건축 이런 게 또 아파트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액보험 퇴직 IRP 연금으로 현금 마련. 김 씨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5년 만 64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군요. 그리고 지하철 무슨 대사, 지공대사라고 하잖아요. 지하철 공짜 타고 다니는. 65세 되시면 국민연금도 받고 지하철도 공짜고. 이 공백기간은 여름 연금 수령이 가능한 변액보험과 IRP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보완하자. 생활비와 자녀 학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변액보험은 원리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월 120만 원씩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IRP는 6에서 7년간 월 3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으며 뭐 블라블라 돼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변액보험은 정말 친구가 좀 해달라 해서 해준 거 그 말고는 재테크로는 비추입니다. 비추. 그냥 ETF 우리 채슬리 TV 보시면서 유망한 ETF 편안하게 투자하시는 게 훨씬 수익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ETF는 세금도 없어요. 세금도 없고 아무래도 변액보험이나 이런 거는 사업비로 많이 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변액보험 수익률 보면 그닥 그렇고 좀 그래서 저는 주식 ETF 열심히 특히 2027년까지는 27년이 아니라 29년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내 주식.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둘 다 시총 200조 HBM 내가 더 먹겠다. 하마의 전쟁. 하마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해서 하마군요.
시총 200조 메모리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도 이날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213조 신고가 내고 있고, 그죠?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국내 시총 2위 거의 굳혔습니다. 25일 뉴욕 증시에서는 AI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가 154달러까지 올랐고, AI 메모리 대장격인 하이닉스도 나란히 상승. 하이닉스는 오히려 전고점을 훌러덩 넘겼죠. 엔비디아는 이번에 전고점을 넘겼습니다. 마이크론 3위 기업 마이크론은 3분기 매출 약 11조 6천억에서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수준이네요. 주당 순이익도 1.9달러 올려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7%나 증가했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용 이 HBM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산자이 메로트너라 CEO는 실적 발표 후에 2025년 회계연도에 HBM이 매진됐고 26년 회계연도 올해 9월부터 에도 HBM 수요 증가율이 DRAM 수요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고 하면서 여러 고객사에 HBM4 샘플을 제공해서 내년 대량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맞춤형 이 HBM은 2028년에 도입될 거라고 했네요. 맞춤형 이 HBM이란 거는 특화된 AI 가속기에 맞게 만들어진 HBM을 가리키는데, HBM의 맨 아래층인 베이스 다이에는 메모리를 제어하는 HBM 컨트롤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고객사마다 다른 기능을 요구하고 있군요. HBM 제조사도 시스템 설계 및 공정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하이닉스는 앞서 지난 3월 HBM4 샘플을 고객사에 발송했고요. 베이스 다이 제작은 대만 TSMC와 협력을 했다. 요거 때문에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 삼성전자도 이 베이스 다이랑 이 메모리 연결하는 요 부분을 TSMC에다가 의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마이크론은 지난해 말 대만에 세 번째 사옥을 여는 등 대만을 HBM 생산 기지로 삼아 투자를 늘리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마크 리우 전 TSMC 회장을 이사회에 영입했고요. 마이크론에서 마크 리우 전 TSMC 회장을 이사회에 영입했군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대만과 마이크론의 HBM 밀착을 예의주시하는 배경입니다. 현재 마이크론이 메모리 3위 업체인 가장 큰 이유를 소극적 양산으로 보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설비 구축이 중요한 장치 산업인데 마이크론이 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이날 메로트라 CEO는 HBM 수요 폭증을 강조하면서 올해 자본 지출은 HBM 시설 건설과 연구 개발 투자를 합해서 140억 달러, 한 19조를 투자를 유지한다고 했고요. 신중하게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 메모리 제조 및 R&D에 총 2천억 달러, 약 27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는데, 이는 향후 20년간의 계획이거든요. 20년간. 그러니까 한 해에 한 10조 이상씩 투자한다는 거다, 그죠?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돈 많이 벌 때 또 캐펙스 투자 확 하고, 돈을 못 벌 때는 또 시설 투자 좀 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내 메모리 업계 임원은 마이크론은 지배구조상 과감한 설비 투자는 잘 하지 않는다고 평했고요. 마이크론의 주요 주주는 뱅가드, 블랙락, 캐피탈 리서치 같은 투자사라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적다는 얘기다.
반면 하이닉스는 SK그룹의 중간 지주사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만큼 전략적 판단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회사는 올해 1분기 설비 투자와 R&D에 총 7조 4,300억 원을 지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늘린 규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이 55%가 넘거든요. 삼성전자가 한때 외국인 지분율이 58%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이제 5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투자했던 1등을 보고 투자했던 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의 일부가 지금 하이닉스로 옮겨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게 한국 것? 중국 놀랐다. 국적 가리고 승부, 혐한 넘은 비결. 국가 가린 우회 전략의 힘이라고 여기 무슨 매장 사진이 나오는데 지난 21일 미니소 강남점에서 쇼핑하는 고객들의 모습. 미니소는 중국판 다이소로 불린다. 위치한 미니소 강남점은 주말 오전부터 캐릭터 상품을 구경하려는 이들로 북적이었는데요. 대학생 김은지 씨는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아 뭘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웃었고요. 함께 온 한승민 씨는 처음에는 디즈니 굿즈샵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 기업인 줄 전혀 몰랐다고. 같은 시각 중국 MZ 세대가 즐겨 쓰는 SNS 샤오홍슈와 더우인, 더우인이 틱톡이군요. 에는 젠틀몬스터 상하이 매장을 방문했다는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는데 독특한 조형물이 가득한 내부 공간과 펜디, 메종, 마르지엘라 등 명품 브랜드와 협업 제품이 입소문을 탄 덕분인데 방문객들의 멋진 공간, 볼거리가 많다는 글과 함께 선글라스를 쓴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젠틀몬스터? 여기네요. 중국의 SNS 샤오홍슈와 더우인에 올라온 젠틀몬스터 상하이 팝업 매장 사진인데 와 여기 줄 엄청나게 서 있네요. 한중 MZ세대들의 상대국 혐오 정서가 커지면서 국적을 가린 우회 마케팅으로 현지에 안착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구어차오, 애국 소비 열풍으로 한국 제품을 외면하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은 제품력과 브랜드 매력을 앞세워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고 중국 기업들도 가성비가 아닌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으로 한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합니다. 2013년 중국 광저우에서 설립된 종합 잡화점 미니소는 2016년에 한국에 진출하며 매장 벌써 70여 곳을 운영했지만 다이소 짝퉁으로 불리며 5년 만에 물러났고요. 미니소가 재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디즈니, 마블, 해리포터, 산리오 등 글로벌 IP를 활용한 캐릭터의 굿즈샵으로 탈바꿈하면서인데 현재 서울의 대학로, 홍대, 강남에 3개 매장을 출점한 미니소는 청주, 대전, 부산 등 전국에 7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올해 10개 매장에서 총 2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랜덤 피규어로 유명한 팝마트의 공세도 매서운데 아트토이, 피규어,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하는 팝마트는 서울 홍대, 명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누구죠? 팝마트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를 들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 사진이군요. 이 인형을 보니까 갑자기 어제 모닝브리프에서 얘기했던 오우석 대리 캐릭터의 굿즈 인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산 한국 제품력으로 정면 승부를 팝마트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매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배로 뛰었고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박스에 상품을 넣어서 판매한 게
MZ세대에 관심을 끌었고 라부부, 몰리 등 자체 캐릭터 상품 외에 코카콜라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은 웃돈이 붙어서 중고로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미니소와 팜마트는 인기 캐릭터를 앞세워서 중국 이미지를 덮은 덕분에 혐중 감정이 강한 MZ 소비자에게도 인기를 얻었다고 하네요. 한원령과 꿔차오 열풍으로 중국에서 쫓겨나듯 했던 국내 기업들도 요즘 글로벌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한국에 체류 중인 한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서 젠틀몬스터는 비욘세, GD, 블랙핑크, 제니 등 팝스타가 쓰는 선글라스로 유명한데 한국 브랜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패션 브랜드인 MLB와 필라도 중국에서는 미국 또는 이탈리아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필라는 중국 1위 스포츠 의류 기업인 이 안타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한 효과도 있습니다. 전병서 소장님이 한국 제품이라서 인기였던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사례와는 정반대라면서 요즘은 한국산 아닌 브랜드 경쟁력 자체로 중국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셨고요. 중국의 조용한 공습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중국 로봇 청소기 브랜드인 로보락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제품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고가이죠. 시장 점유율 40%대의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지키려면 디자인과 기술 등 제품력으로 정면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뉴스죠. 트럼프가 파월 후임 조기 지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달러 값은 오히려 3년 새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이 예상보다 일찍 지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달러 가치를 끌어내렸고요. 지난 어제 6시 기준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는 97.09를 기록했습니다. 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네요. 22년 3월부터 페드가 금리 올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후임으로 한 3, 4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후임자를 9월이나 10월까지 선정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파월에 대한 대통령의 분노가 이번 여름 어느 때보다 더 빠른 후임자 발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입니다. 후임자 지명은 통상 3, 4개월 전에 이루어지는데 조기 지명 소식이 전해지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고 달러 가치도 미끄러졌고요. 조기 지명은 마치 뒷좌석 운전자처럼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화 정책을 주도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면서 ANZ 뱅킹 그룹의 외환 리서치 책임자인 자만은 누가 지명되든 비둘기파일 가능성이 크고 달러와 약세 압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를 했네요. 원달러 환율도 135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고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도 1.1745달러까지 치솟았는데 21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21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100원이었어요. 2020년 12월에는 108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 기간으로 보면 얼마든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나. 오세정 교수님이시군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중국은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짝퉁이나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딥시크 충격이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자그마한 AI 연구 개발 회사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미국의 오픈 AI와 경쟁할 만한 대규모 LLM 제품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고, 게다가 이 딥시크는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를 쓸 수도 없었는데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죠. 사실 딥시크 충격 이전에도 중국의 과학기술이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증거는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의 경우 중국의 DJI죠. 지금 세계시장 7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로봇 산업도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시장일 뿐 아니라 점유율 4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미래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전기차도 중국 회사가 세계 점유율 지금 60%를 넘어섰고요. 특히 BYD는 24년에 테슬라 제치고 세계 1위 차지했고 2차 전지도 CATL이 작년 1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 36.8%로 1위를 차지했는데 요거는 올해인 것 같은데요. LG엔솔, SDI, SK온 등 한국 회사들은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실정입니다. 상업 제품 생산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면에서도 이미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국제 특허 출원을 보면 중국이 2019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요. 기관별로 보면 중국의 화웨이가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3년 통계를 보면 10대 다출원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4개나 됩니다. 10개 중에 4개가 중국 기업. 기초과학 수준을 나타내는 논문도 비슷한데 발표 논문 수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인데 며칠 전 발표된 2025년 연구 영향력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에서 상위 10대 연구기관 중 중국 기관이 무려 8개나 포진하고 있듯이 그 수준도 매우 높다. 미래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상되는 AI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함께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출원된 생성 AI 관련 특허의 70%는 중국에서 출원된 거고 전 세계 AI 고급 인재의 47%가 중국 출신입니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후진국이 이렇게 빨리 과학 강국으로 발전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과학자들을 대거 영입했던 미국이 최근 거의 유일한 예일 건데 그런데 세계 3대 AI 강국, 과학기술 선도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국 과학 굴기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고 하네. 중국은 이제 심지어 일반적인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화웨이의 런칭페이 회장이 인민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온 내용이 있는데 화웨이가 작년에 자체 연구개발비의 30%에 해당하는 약 11조 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24년 한국 정부의 기초연구 예산이 2조 3,400억 원이었는데 화웨이라는 민간기업이 이에 4.7배에 해당되는 기초연구비를 투자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도 이미 기초연구에 약 4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그 지원 분야가 화웨이의 사업 영역인 물리, 화학, 정보통신 등과 많이 겹친다는 사실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투자 성과가 장기간 뒤 나타나는 기초연구 투자는 꺼리고 있다. 그런데 화웨이는 무슨 목표가 있길래 총 연구비의 30%를 기초연구에 투자할까? 여기저기 물어보았지만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많지만 중국에 관한 전문가는 매우 부족하다.
중국도 미국이나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인데도 말이다. 물론 한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중국은 워낙 크고 복잡한 나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중국 과학 굴기의 원인과 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중국과 한국은 결국 첨단 기술을 응용한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학기술 정책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봐서는 불완전한 연구가 될 거고, 현대사회에는 모든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 중국의 정치 체제, 독특한 사회 문화 등도 같이 고려해야 균형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반성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네. 사실 그 중국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다가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2명을 보냈었죠. 자,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은데 가서 한번 알아봐 하고 보냈더니 딱 와서 한 명은 우리가 일본이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한 명은 일본 봤더니 에휴 그 애들 수준도 군사력도 떨어지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듣기 쉽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피해가 막심한 상상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얼마나 고생, 수많은 사람들이 굴욕, 그죠?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굴욕을 당했고, 그나마 이순신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전국의 의병들, 승병들 계셔서 그나마 살아남았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 의견하고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 많이 듣는다 했잖아요. 제가 올라간다 해도 떨어진다는 분은 어떤 논리로 떨어진다 그러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분석,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세심한 그런 연구,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이런 굴기에 대해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뭐 친중이니 뭐니 매장하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임진왜란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혹독한 대가를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우리는 중국어를 얼마나 알고 있나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상호의 내 몸 사용 교과서, 화 못 참는 시대, 전전두엽의 경고. 네. 저녁 시간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쩌렁쩌렁한 고함이 귀를 때렸고, 마른 체격의 중년 남성이 건장한 청년을 향해 삿대질하며 거친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귀 기울여보니 사소한 발 접촉에서 비롯된 시비인데, 다행히 청년은 말대꾸 없이 묵묵히 폭언을 견뎠다. 보다 못한 주변 성격들이 개입하려던 찰나에 중년 남성의 마지막 욕설을 크게 내뱉고는 다음 칸으로 사라졌다. 네, 우리 사이의 빌런들, 소시오패스들이 다 이렇게 자극을 했는데 최고의 대응은 뭐라고 그랬죠? 네, 말대꾸 없이 묵묵히 하는 거.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고, 한쪽은 분노를 참지 못해 폭발하고 한쪽은 차분히 인내하며 상황을 넘겼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차이를 설명하려면 우리 뇌, 그 중에서도 전두엽과 변형계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두엽은 이마 아래에 있는 뇌의 일부로 사람은 특히 앞쪽
전전두엽이 정교하게 발달해 있고요. 이성적인 사고나 감정 조절, 자기 통제, 사회관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데 말하자면 뇌 속의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 생존 본능에 관여하는 뇌의 안쪽 부위인데 기쁨,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관여하게 되고 흔히 감정의 뇌라고 하네요. 동물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위협을 느끼면 바로 공격하거나 도망치는데 변연계가 반응해서 감정이 곧장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하지만 인간은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맞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전전두엽이 이 변연계를 통제해주는 덕분이다.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사건이 연일 뉴스를 채우는데 부부 갈등, 연인의 변심에서 비롯한 폭력, 자살 등 이런 부분이 전전두엽은 이런 분노 조절 장애와 우울증에 깊이 관여하고 제 기능만 다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비극도 적지 않은데 실제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다수에게 전전두엽 기능 저하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25세쯤 되어야 성숙한데요. 반면에 변연계는 10대 초중반이면 이미 발달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차이 때문에 청소년은 감정이 쉽게 폭발하고 조절 능력은 미숙하고 분노나 충동, 불안, 우울 등에 쉽게 휘둘리며 통제력을 잃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군요. 약간 위로가 되네요. 네. 천방지축이었던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이 변연계, 이 전전두엽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라서 그랬군요. 전전두엽은 노화에 취약하지만 변연계는 그 영향을 덜 받는다. 노화에 취약하답니다. 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아직 감정은 생생하지만 이 조절 능력이 약해지군요. 결국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판단력과 공감 능력도 함께 무뎌진다. 전전두엽은 생활 습관에 민감한데 과음, 흡연, 수면 장애,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은 모두 중요한 위험 인자인데 여기에 사회 고립도 큰 영향을 미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주변과의 단절은 더더욱 이 전전두엽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지인으로부터 너 성격 변해서 왜 이래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라는 소리를 들으며 한 번쯤은 이 전전두엽 변화를 의심해보고 이를 개선하려면 두뇌 자극이 필요하다네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활동은 뇌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독서, 글쓰기,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처럼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뇌의 여러 영역이 자극되어서 큰 효과를 낸다.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는 500만 원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그죠?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하고 막 영상 보고 막 고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주의할 점도 있는데 책을 읽던 유튜브를 시청하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기존 사고만 더 굳어지게 되고요. 물이 고이면 썩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공기가 탁해지듯 사고도 정체되며 활력을 잃는다.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낯선 정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또 전전두엽이 둔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생각과 판단을 맡기다 보면 내 자율성과 조절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계산기 있잖아요. 우리 암산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냥 암산 안 하고 계산기 쓰게 되면 계산기 쓰다 보면 암산 능력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고의 주도권을 지킬 때 전두엽은 더 정교하게 작용한답니다. 작동. 누군가가 나에게 치매가 더 무서우냐 아니면 전두엽 기능 저하가 더 두려우냐라고 묻는다면 후자라고 답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버럭버럭하는 나를 발견한 탓이다. 요즘 묵혀두었던 펜을 꺼내서 매일 종이에 생각을 써보고 다양한 책도 읽으며 스스로 꾸준히 자극하려 노력하고 있다. 전두엽을 지키는 건 약도 건강 기능식품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주식하면서 결과만 보고 이 부부끼리 싸움 많이 나거든요. 결과만 보고.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자 계좌 딱 만들어서 각자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만 보면 돼요. 네, 왈가왈부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부부 공통 계좌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면서 한다? 예, 아주 안 좋은 선택입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욕먹을 각오하고 액션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 계좌 부부끼리 따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일 중앙 재테크 박람회 갑니다. 세택에서 합니다. 세택. 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내일 3시부터 5시까지 하니까요. 여기 보니까 1,000명에게 주는 뭐 경품 이벤트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거 알았으면 제가 진작에 저도 사전 등록 좀 했을 건데 뭐 갤럭시 탭, 뭐 스타벅스 상품권 그리고 좋은 분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이랍니다. 무료 입장. 네, 서울 무역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혹시라도 토요일 시간 남으신 분들은 내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니까 찾아와 보시고요. 인사하실 때는 저 우리 최밀턴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매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